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어제부터 2014학년도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마감은 또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지원을 끝낸 학생들도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두고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마감 일정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지원 전략도 잘 수립을 하셔서 최고의 선택하시고 좋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맞춤 대입 상담을 주제로 이제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금수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입 합격을 위해서 예비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수시 전략 함께 세워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조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조원입니다. 네, 또 상계고등학교 최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오늘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 재수하시는 학생들도 충분히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시 전략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학생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 기술자가 고민 고1 남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미리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좀 어리둥절하고 모르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현재 제 성적으로 제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학과에 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정조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수 영과의 등급이 2.25 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 수학이 4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아까 보시는 2.25 등급인데요. 예, 6월 점수를 보시면 국어가 1등급이고요.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그 다음에 화학 2등급, 한국사 2등급입니다. 네, 이제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에서 보시면은 수준별 독서 시험 레벨 3 통과를 했고요. 동아리 1학년 과학부를 했으며 봉사활동 6시간을 참여했습니다. 수상 내역 보시면 표창장 선행을 비롯해서 101장의 장려상, 교내 독후감 대회 우수상, 교내 인문 논술 대회 은상, 교과 우수상 등이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 보시면 1지망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일반 전형이고요. 2지망 유니스트 이공계열 학업 역량 우수자 전형, 3지망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일반 전형입니다. 네, 정조 선생님께서 교내 활동과 수상 내역 그리고 희망 전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네.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과찬을 하고 싶어요. 희망 진로가 기계공학 쪽인데 아무래도 학생부 성적을 보니까 좀 문과 성향을 보이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아직 1학년이니까 서서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조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내신을 보면 기계공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수학이 4등급으로, 전교과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 시에 이런 수학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 지원 시에는 수학과 과학 내신이 상당히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과학에서도 물리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네. 6월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이 3등급으로 수학에 대한 약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현재 모의고사 점수상으로 추정했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시간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비교과를 보시면 선행 부분 표창장, 교내 101장 대회, 독후감 대회 등 과목 우수상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실제로 생활기록부상으로는 인문적 특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기계공학과 지원 시에는 그 수학과 과학 경시 대회의 수상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내야지 이 학생의 그 학업적 형향이 우수 능력이 증명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1학년 동아리로 과학부를 들었는데요. 그냥 과학부라고 쓰지 마시고 그 과학반에 활동한 내용들, 우수한 활동 내용들, 또 학생이 고민한 내용들을 좀 적어서 담당 선생님들한테 드려서 생활기록부에 좀 적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왜 그 진로에 대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특기사항란에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한 학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직은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 학생이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망대학의 전형상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희망대학이 포항공대 유니스트,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항공대 일반 기계공학과입니다. 모집 인원 30명이고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입니다. 잠재력에 대한 평가하고, 그 다음에 학업능력 평가로, 학업능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영, 수, 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 20명의 입학위원회가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수학, 과학, 구술 면접, 그 다음에 잠재력, 평가 면접, 전공 적합성 면접 등 좀 다양한 면접들이 있습니다. 유니스트 보시겠습니다. 예, 모집 인원 190명이고요. 예, 그 전형 방법은 약간 포항공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말한 수학과학 관련 교과에 대한 학업 역량이 우수해야 되고요.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항공대와 좀 비슷합니다. 네. 자, 서울대 보시겠습니다. 1단계 서울대 일반 기계항공공학부고요. 모집 인원 78명. 그 다음에 전형 방법에서 1단계가 1.5에서 3배수의 서류 100%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서류 평가하고 그다음 구술 면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지만은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희망대학하고 조금 괴리감이 조금 있죠. 네. 수도권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대학은 포항공대, 유니스트, 서울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학년이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형 방법하고 분석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직은 기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1학년 1학기까지 성적으로는 뭐 합격, 불합격 지금 말하기는 좀 힘든데 그렇죠. 서울대학교, 포스텍 등이 지금 자연계열 최상위권 대학들을 지원을 하는데 많은 준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내신에서는 수학, 과학이 거의 1등급을 찍어야 되고요. 전교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한 1.5등급 안에 들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또 기계공학과 지원 시에는 1학년부터 비교과 영역들을 준비해야 돼서 과학반이나 물리 동아리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결과물을 계속 생활기록부 및 그다음에 문서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자신의 진로 그리고 진학을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학과 과학 영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공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아직 좀 섣불리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좀 잡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봤을 때 지원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을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그 희망한 대학들과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대학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대학 두 곳을 보시면서 그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이스트입니다. 일반전은 670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평가 100입니다. 네. 여기는 1학년 들어갈 때 무학과 무계열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기초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이수 후에 2학년 계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진로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 카이스트를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서류는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 모두 다 봅니다. 네. 예. 그다음 2단계 디지스트입니다. 이제 대구 경북과학대라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뽑는데 카이스트하고 좀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 뭐 전형은 요소는 똑같은데요. 여기는 네. 아예 학부 자체가 무학부 단일학부입니다. 그래서 학부에서는 과선택이 없고요. 기초 과목을 배워서 대학원에서 실제로 그 과선택을 하는 연구 중심의 대학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아마 이 학생들이 학교 역량이 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카이스트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네. 네, 선생님께서 희망대학의 전형상의 특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네, 좋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그러고 이제 제가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고 했는데, 아, 네. 네, 중학교 때까지는 잘 나오다가 이제 고등학교부터 좀 아주 좀 안 좋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학원으로 하기는 좀 뭔가 그런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좀 올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네요, 그죠? 그렇죠. 예, 수학과를 또 담당을 하고 계신 우리 정종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중학교에서 이제 수학에 대한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 중학교 때 지금 우리 학생들처럼 공부를 잘하다 고등학교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보통 시험 10일 전에 이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데 고등학교는 그 교과랑이나 심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처럼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신만의 기본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하고 기본서는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내용들 책들이 좀 두껍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들이 많은 건데, 자기가 그 모르는 문제나 모르는 개념들이 나왔을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3년 동안 볼 수 있는 기본서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서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못하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보면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책의 과목수를 보면 됩니다. 못하는 과목일수록 이 책, 저 책 사서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량이 예. 많기 때문에 책은 한 권으로 보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생님마다 약간 호불호는 틀린데요.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본다고 열심히 이제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양해 때문에 결국은 다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오래 붙잡지 마시고요. 일단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한 권 책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수학 기본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좀 자세히 오래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 표현으로는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이해했습니까? 네. 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기본서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학습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모든 기본서의 구조는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보실 때 기본 문제의 답을 가리시고요. 문제를 풉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풀었으면 그 문제를 0표하고 유제 필요 없이 그냥 일단 넘어가시고요. 네. 만약에 풀지 못했을 때 다시 답안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답안지에 다시 가려보시고 문제를 풀리면 다시 유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풀린다라고 얘기하면 세모로 놓으시고요. 유제가 만약에 틀렸을 때는 X로 놓고 일단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가셔서 그 책을 먼저 다 봤다는 표시를 한번 다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과정을 푸시는데 그때는 동그라미 문제보다는 세모 X 문제 위주로 푸시면요. 네. 그 한 권의 책을 보는데 보통은 한 5, 6회 정도 보면은 실제로 그 책에서 원리나 개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단원의 맨 시작을 도입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학습 진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도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그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기본서를 보시던가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수학 그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이 오늘 좀 큰 도움이 됐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또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또 긴 시간도 아니니까 시간 알차게 계획 잘 세우셔서 오늘 선생님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공부 방법도 바꿔보시고 성적 향상하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기계공학 기술자가 꿈인 고1 학생의 대입 전략입니다.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 아직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특히 수학 성적 향상을 위한 자신만의 학습 비법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미래 기계공학 학과에 진학할 것을 대비한다면 수학과 과학 1등급 맞아야 되죠. 비교과 활동 보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희망하고 있는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목표 등급을 수학과 과학의 내신과 모의고사 1등급으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고1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입시와 관련해서 좀 감이 잡힙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차례 수능 모의평가 치렀을 텐데 어땠어요?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제가 내신에 비해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데 네.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신문방송학과 대학에는 어느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벌써 수능은 좀 무서워요? 네. 아이고, 예.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은경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내신인데요.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사회 1등급, 수학만 2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이 1.2등급이고요. 6월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사탐에서 일반 사회가 2등급이고 한국지리가 4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평균이 3등급 중반이고요. 100분위는 84% 정도에 해당됩니다. 네. 자, 이제 비교과? 네, 비교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비교과가 많지는 않지만 네. 방과후 프로그램이 참여한 시간이 35시간 정도 되고요. 네. 그럼 영자 신문반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수상 경력이 학생부에 아마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영자 신문반의 그 1학년이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네. 자, 이제 희망 전형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중앙대 그 신문방송학과, 그다음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내신 성적이 보니까는 모의고사 성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덜 잘 나오는 게. 또 아나운서라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1학년 여학생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정현재 아나운서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희망대학이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인데 그 신문방송학과를 꼭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로 탐색은 이미 끝난 것 같고 진로를 위한 활동 자체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분석, 또 학습 전략, 유리한 점은 또 뭐가 있을까? 또 희망대학에 대한 분석 등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모의고사보다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요. 네. 그래서 그 내신은 국영수사가 1.2등급인데 반해서 그 모의고사는 그 국영수 자체는 이제 82%로 3등급 중반되고, 네.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하면 84%로 3등급 초반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하고 영어 순으로 이제 성적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네. 그 아무래도 이 학생은 이제 내신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그 내신 공부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네. 그 심화학습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학생부 중심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그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학년, 2학년 내신은 이제 2개 학기가 이제 반영이 되는 데 반해서 3학년은 1학기 1개의
학기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학년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1학년보다는 2학년, 3학년까지 그 성적이 꾸준히 향상이 되면 좋은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벌써 내신이 네.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신 관리와 함께 이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가 조금 아직은 공부하는 그런 심화 방법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전공 탐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탐색을 통해서 그 전공 관련한 그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나 진로나 특히 이제 독서 활동이 있는데 독서 활동은 사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네. 또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챙겨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요즘은 이제 그 진로 활동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 작성도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입학사정관 전형을 이제 대비하다 보면 면접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도 그 준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전형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희망대학들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내신을 또 관리하면서 또 비교과를 또 그 많이 그 챙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내 프로그램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생긴 전형이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네.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중앙대나 성균관대나 경희대를 지원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아직 그 수시 전형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이 학생의 이러한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을 위한 그 전형이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네. 학교생활 충실자 중앙대의 학교생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게 되면 그 1단계가 이제 학생부 100%로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가 좋으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류가 조금 부족한 학생은 이제 면접까지 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또 성균관대도 보겠습니다.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 선발로 50%에서 201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류 100%입니다. 네. 이제 서류가 그럼 뭐냐 할 때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교과하고 비교과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이제 추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훌륭한 학생은 그냥 수능 최저 없이 선발이 되고요. 나머지 또 일반 그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 40에 이제 서류 60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성균인재에서 특히 좀 특이한 사항은 면접이 없어요. 네.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형이 있고요. 또 학과 모집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세계 영역 등급 합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수능까지도 잘하는 학생을 이제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1단계는 학생부 100으로 4배수로 이제 네.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또 면접 없이 서류 평가 100으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최영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학생부 100% 전형을 가지고 이 대학은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전형이 소위 말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활동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봉사 활동 등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라는 말씀이시고 서류 1학년 학생이니까 서류를 잘 모를 거예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또 선생님이 써주시는 추천서 이런 것들이 서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학생의 장점인 학생부 성적을 이용한 학생부 위주의 전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현경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2014학년도에 이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100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특징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서류가 들어가게 되고 또 수능 최저 등급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좀 중하위권 네. 대학은 이제 학생부 100%로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내신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수능까지도 예를 들어서 뭐 2개의 2등급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3개 등급합 5나 6이 나온다면 네. 그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100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전형이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4학년대는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2014학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네. 건국대, 건국대. 그다음에 동국대, 이제 숙명여대, 이화여대가 있는데 특히 건국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를 네.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 명칭에서도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서 네. 수능이 좋은 학생은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이제 선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발의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좀 낮기 때문에 학생부가 좋은 학생이 이제 선발되는 그런 전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대입 전형 간소화 네. 때문에 수능, 그러니까 학생부와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없애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전형이 또 설계가 될지는 그렇죠. 좀 더 그때 두고 가봐야 봐야 알겠네요.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학들, 앞으로 성적의 추이에 따라서, 활동의 추이에 따라서 어떤 대학들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어떤 부분을 좀 학습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내신과 모의고사 비교과 우선순위 좀 어떻게 두고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내신도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하고 비교과도 잘하고 뭐 논술도 네. 잘하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네.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내신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비교과하고 모의고사 우선순위를 두고 봤을 때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모의고사 그다음에 네. 비교과고요. 만약에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면 내신 다음에 비교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영수사 내신을 1등급대를 충분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1학년은 문이과가 없으니까 네. 내신 관리하기가 좀 쉽지만 그렇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문과 적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이과가 갈려지게 되면 또 그만큼 문이과에 해당하는 총 인원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신 관리가 네. 조금 어렵다. 그런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내 비교과 활동도 네. 다 참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비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참여를 잘 해달라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네. 독서 활동은 이제 네. 참여하시고 상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독후 활동을 또 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봤더니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자기 그 취약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하고 문학 파트가 좀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는 말하기 읽기 부분이 좀 다른 네. 학생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수학은 계산하고 단원별 개념 익히기하고 문제 해결 방법 그러니까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네. 이 부분의 취약 부분을 이제 파악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신 관리는 벌써 이 학생의 경우는 예습과 복습은 충분히 하고 있는 네.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자,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 임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리라 믿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첫 단계 대학 입시 잘 치러내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나운서가 꾸민 고1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전공 관련된 교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 3학년까지 내신 관리에 중점을 두세요. 또한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각 과목별로 세부적인 학습 방법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등급은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경우 내신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난번 2014학년도 대입 수시 상담자 가운데 아무래도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신청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예, 정치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정치가의 꿈 좋습니다. 어떻게 수시 접수 이제 곧 마무리가 될 텐데 마음은 다 정했나요? 예, 어느 정도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예, 지금 제 학생부와 성적으로 입사관 전형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 어떤 대학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조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전학년 내신을 보겠습니다. 국어 3.3등급, 수학 4등급, 그 다음에 영어 3.38등급, 사회 2.53등급으로 국수 영사 등급이 3.31등급입니다. 요번에 이제 6월 모평 점수를 보시면, 예, 국어 1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그 다음 사회탐구 법과정치 1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 2등급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그 교내 활동을 보면 국회의원 주간 청소년, 국회의정 체험 참가했고요. 국회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EBS 장학퀴즈 학교 대표로 나갔고요. 방과후 활동 300시간, 그 다음에 동아리 1학년 때는 도서반, 2, 3학년 때는 그린스카우트로 봉사활동을 총 87시간을 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 보시면요. 교과 우수상 도덕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011학년도에 교내 학력 경시대회 동상, 논술 경시대회 은상, 그 다음에 우수 논문상, 그 다음에 구청 주간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3위를 했습니다. 예. 희망 전형을 보시면 1지망 연세대 정치외교과 일반 전형, 2지망 경희대 자율전공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3지망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졸업생입니다. 성적과 비교 활동 쌤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먼저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모평 가채점 결과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예, 국어랑 사회는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수학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수학이 한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3등급 거의 근처이긴 한데 지금 4등급. 경계에 예. 있나 봐요. 예. 예. 내신을 보시면 국수영사가 3.31등급으로요. 사회 과목이 2.53등급으로 가장 낮고 수학이 4등급으로 가장 좋고 수학이 4등급으로 낮습니다. 1학년 때 3.37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 2.79등급으로 향상되다가 3학년 때 3.54등급으로 다시 떨어진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시면은 국어가 1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 4등급, 법과정치 1등급, 사회문화 2등급인데 국어하고 사회 과목이 거의 1등급이지만 수학 영어가 고3 이후로 거의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수학 영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정시 수시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비교과를 보시면은 아까 국회의원 주간으로 의정 참가하고 보조원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생기부에 없어서요.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질병각석이 3학년 때 25일, 지각 2회, 조퇴 21회입니다. 예, 학업 충실도가 낮기 때문에요.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네. 아무래도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전 선생님께서 3학년 내신 관리가 좀 잘 안 돼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질병 결석이라든지 결석이 좀 많아가지고 뭐 성실도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입학 사정관제보다는 논술 전형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해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학생한테 다시 좀 질문 좀 드리는데 혹시 지금 희망대학에서의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 일반 선발 중에 어느 쪽을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일반 선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희망대학들의 특징하고 합격 가능성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일반 정치외교과입니다. 28명이고요. 예, 학생부 우선 선발 30에 논술 70, 일반 선발에 학생부 50에 논술 50입니다. 우선 선발 최저가 국수영 등급합 4고요. 일반 선발은 3개 영역에 등급합 6입니다. 6월 모평으로 일반 전형 지원은 가능한데 작년 경쟁률이 한 29대 73대 1입니다. 네. 예, 경희대 보시겠습니다. 예, 논술 우수자 자율전공학과고요. 40명에 연세대하고 좀 다르게 우선 선발 30%입니다. 학생부 20에 논술 80, 일반 선발 70%에 학생부 40, 논술 60입니다. 약간 낮습니다. 우선 선발 2개 영역 등급합이 3이고요. 일반 선발은 2개 영역 등급합이 5인데 사탐 1개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예, 6월 선발 모의평가 성적으로 우선 선발 기준이 충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선 선발 최저를 충족을 못해도 일반 선발 비중이 70이니까 지금 우리 학생한테는 좀 상당히 맞는 전형이고요. 네. 다른 대학에 비해서 논술 비중이 큽니다. 장정 경쟁률 45대 1입니다. 네. 자, 성균 가운데 성균 이제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전체 86명이고요. 1단계 서류 100% 우선 선발이고요. 일반 선발 서류 60에 학생부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 영역의 등급합 6은 맞는데요. 네. 예, 학업적 능력도 부족하고 교과에 대한 적합성도 부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출석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성균 인재 전형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봤는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객관적인 영역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좀 불리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논술을 치를 경우에 앞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가능했지만 일반 선발, 일반으로 좀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가야 될 것도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좀 도전을 해야 될까요? 논술 전형? 예, 아까 학생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일반 선발 기준에 맞춰서 논술에서 역전한다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예.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28명인데, 예, 우선 선발 기준이 70%면, 실제로 28명 중에 정원이 20명입니다. 네. 그래서 등급합 4를 맞는 학생들이 보통 4대 1에서 한 6대 1 정도 되면 20명 정원에 한 80에서 120명이 도전을 하는데요. 네. 일반 선발로 들어가면은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도전 인원이 일반 선발에 최저를 마친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수치 계산으로 봤을 때, 예, 20명 대 80, 그 다음에 8명 대 200 하면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반대로 이제 경희대는 연세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논술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능이 좀 강한 경우에는 연세대나 고려대에 우선 선발 비중이 높은 대학을 좀 지원을 하시고요. 네. 논술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경희대처럼 일반 선발 비중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준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그런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는 우선이 30이고 일반 선발이 70입니다.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장점을 좀 10분 발휘할 수 있는 추천 대학하고 그 전형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입니다. 8명이고요. 논술 우수자인데 논술 70에 학생부 30, 그 다음에 일반 선발에 논술 60에 학생부 40입니다. 3개 영역 등급합 4고요. 그 다음에 3개 영역 100분위가 289입니다. 네. 근데 지금 6월 걸로 봤을 때 266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네.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건국대 보겠습니다. 건국대 정치대학 수능 우선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100인데요. 실제 최저 등급의 합이 세계 영역이 등급합 5이고요. 백분위가 275입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학생부보다는 최저가 목표가 좀 될 것 같아서 그 등급합 역시 5도 국어 사탐에서 1을 찍으시고 또 수학이나 영어에서 3등급을 찍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건국대는 지금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 지원을 하시고 하나 정도 남겨놓으신 다음에 수능 성적이 전체적으로 잘 안 나왔을 때는 아까 얘기한 우선 선발의 기준이나 백분위를 맞추셔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양대 보겠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15명이고요. 일반 우수자, 우선 선발에서 학생부 30에 논술 70, 일반 선발에서 학생부 50에 논술 50입니다. 아까 얘기한 등급합 5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예. 네,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추천 전형으로, 논술 전형으로 또 중앙대와 건국대, 한양대를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 쪽에도 좀 진로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천 대학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론 계열 학과들도 지금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군요. 예.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조언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언론과 관련된 학과들은 되게 그 신문방송학과하고 언론 홍보학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영하고 경제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원율이고 또 내신도 좋아야 되고 또 수능 최저학력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상위권 대학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중위권 정도로 해서 그 논술 위주의 전형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그 높은 그런 경쟁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신도 높아야 되고 또 수능 시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밤 안에 좀 마음을 잡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죠? 예. 네, 후회 없는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고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국회의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에 비중을 두시는 게 좋겠고요. 정시와 수시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부족한 수학과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추천 전형은 상향으로 지원해 볼 때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더불어 건국대 정치대학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일반 우수자 전형도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수시 1회차 접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도 왔는데요. 여전히 선택형 수능에 대한 과목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종 선택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어떤 점에 좀 염두를 둬야 될까요? 예, 오늘 수능 원서 아마 접수가 오늘하고 내일까지인데요. 9월 모평을 보실 때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영어 B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영어 A로 돌리면 전문 용어로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대학들이 있는데 평택대나 수원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 대학이 이제 레벨은 좀 여러분 생각에 낮아질 수 있지만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형으로 돌렸을 때 등급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학생인데 평균이 5등급이었는데 이번 이제 9월 모평을 보면서 A형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언수의 100분위가 한 260 정도로 2등급 컷으로 다 걸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좀 그래도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 만약에 평균 5등급이면 아마 충청도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좀 전형을 바꾸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16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 학생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최은경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나마 이 대입 전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비 수험생들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의 상관관계에서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 중에서 내신이 더 좋다. 그럼 비교과를 좀 하시고요. 비교과 활동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신보다 수능이 더 잘 나온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이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줄기에서 좀 그렇게 이해하고 학교 생활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맞춤 대입 상담을 주제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정주원 선생님, 최은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저희 특집 방송으로 마련해봤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죠.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